이때 투자 유치 로드맵을 미리미리 작성을 해 보시라. 창업 360 가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 규모를 예측해야 됩니다.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 TAM, 그리고 유효시장 SAM, 그리고 수익시장 SOM으로 나눠집니다. TAM이라는 것은 Total Addressable Market의 준말이고요. 유효시장은 Service Available Market의 준말이고요. 수익시장은 Service Obtainable Market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라는 것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분야 전체 시장, 예를 들어서 에드테크 기업이라면 전 세계의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SAM은 유효 시장인데요. 전체 시장 내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경쟁사와 나의 시장 규모가 합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시장 규모와 또 저의 시장 규모를 다 더한 것이 이 유효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스북 광고 전문이고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페이스북의 글로벌 광고 시장에 해당된다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수익 시장은 유효 시장 내에서 1단계로 확보 가능 시장, 1단계라는 것은 내가 2년 내에, 3년 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간이 좀 있죠. 유효 시장 내에서 간단하게 5%를 장악하겠다. 그러면 수익 시장은 5%가 되겠다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포만 재단에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내가 이 높음 쪽으로 많으면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좀 높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측정 자료로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걸 밑에 것과 일일이 대응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은 제품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1, 2, 3, 4, 5인데 밑에 거를 이제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고객은 나의 경쟁자 대신에 제품을 나에게 구매하도록 설득해야 된다. 우리 고객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3이면 내가 평균 정도는 된다. 그리고 3 이상으로 좀 많다. 그러면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구나 라고 판단용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타당성도 마찬가지죠. 시장은 인식하고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간의 노력으로 내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구매 패턴을 사용하여 그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경쟁은 식별 가능한 약점이 있다. 밑에 거 보시고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 타당성도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제 2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입니다. 이때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시작하는데,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스케치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골판지라든가 색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조금씩 만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3D 프린터를 활용한다, PCB판을 만들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객 반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제품 만들어보고 또 타겟 고객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제품 시제품에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최소 기능 제품 MVP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객 만나봐서 물어보고 또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산지 제품을 언제까지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계속 시간만 딜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 계획을 수립을 해 보시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제품 제작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도,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센서를 갖다 붙이고, 그런데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냐, 여기서 많이 부딪히더라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품의 단가가 부품들이 너무 비싸갖고 단가가 엄청 비싼데 고객이 원하는 것은 그 반의 가격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한테 물어봤느냐라는 것들이죠. 대부분 안 한다라는 것들이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프로토타입 제작할 때 사용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뭐냐? 역시 고객한테 물어봤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는 사항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도 정하지 않았을까? 안 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가능하면 빠르게 흔한 재료로, 그리고 만족할 때까지 고치고 보시고,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고객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고객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지점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또 물어봐라. 그리고 다음에는 가격에 대해서 물어봐라. 유통 채널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리고 나서 자체 평가를 실시해라. 이런 단계를 이제 거쳐 나가시면 되겠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점검 시 체크리스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역시 참고를 하시겠고요. 고객 반응 인터뷰 질문도 요 내용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고객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사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이거는 창업진흥원, 그러니까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진흥원에서 다 총괄을 하는데요. 그래서 표준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요 첫 글자를 따서 PSST 사업계획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PSST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시장조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하게 조사가 됐다 그러면 작성하기는 상당히 쉽다. 그리고 고객한테 많이 물어본 기업이라면 작성하기 쉽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같은 경우는 그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요게 적게 되어 있고요. 실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장 경쟁력 확보와 경쟁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장 전략은 자금 소요 조달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시장 진입 어떻게 할 것이냐, 성과 창출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을 적게 되겠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팀의 역량이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적어 보시면 되겠는데, 요와 관련해서는 해당 창업 과정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상용화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때 최종 제품의 스펙과 그다음에 최종 제품의 모델링, 들어가야 될 부품의 최종 스펙, 들어가야 될 부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또 원하는 부품 제공이 되는 협력사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부품 생산이나 최종 조립을 맡아줄 업체가 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조사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회사 개요, 사업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시장 현황, 제품 개발 계획, 투자 계획, 마케팅 계획, 생산 계획, 조직 및 인원 계획, 이익 및 재무 계획, 투자 제한인데, 용자나 투자를 받으실 때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조사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미리 만들어야 된다 하고요. 미국의 유명한 창업 전문가는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창업 과정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구성 항목 및 내용도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유치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제품이 정식 출시되고, 그 다음 사업이 확대되고, 해외 진출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앞에 적절한 투자, 예를 들어서 시드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최대 3억까지 투자를 받고요. 그 다음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의 양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리즈 A 투자 같은 경우는 뭐 20억 이상, 뭐 최대 100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뭐 100억 이상 투자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관련된 창업 과정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투자 유치 로드맵을 미리미리 작성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 과정에 있어서 혼자서 창업했지만 그로부터 이제 1년 후에 초기 제품이 나오는데, 이때 임직원은 몇 명이고 뭐가 나오고, 다음에 언제 시장 진출을 하는데 이제 임직원은 몇 명이고, 다음에 뭘 하고, 다음에 이때 무슨 단계고, 임직원이 몇 명이고 뭘 하고, 이때 사실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더라 라고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내가 요때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시도 투자를 받겠다. 이때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을 하겠다. 이때 뭐 시리즈 B 투자를 받고 팁스를 뭐 하겠다. 이때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뭐 플랜 B로서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요 당시에 그 뭐 융자를 뭐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미리미리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진입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광고 및 홍보판 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은 뭐 어떻게 하고, 전시회는 어떻게, 그다음에 그 판매와 영업은 어떻게, 시장 진입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게 되겠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미리미리 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시장 진입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브랜드 컨셉을 어떻게 뭐 수립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뭐 이미지 슬로건은 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의 당근마켓,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객 서비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내가 또 워런티와 개런티를 또 구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그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추가로 적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작성해 보셔라 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광고와 홍보판 쪽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뭐 그리고 뭐 브로셔를 만들 것인지, 어떤 뭐 그 SNS 어떤 판촉 활동을 할 것인지, 어떤 미디어를 활용할 건지, 예산을 얼마나 들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 보시라 라는 것들이 되겠고요. 또 이제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한테 계속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또 뭐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 전시회는 뭐가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참가를 할 것인지 미리미리 해놓으셔라 라는 것들이고,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나중에 제품 출시하고 나서 막 허둥지둥 막 하시고 또 빠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라는 것들이고, 영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인원은 얼마나 배정할 것이냐, 예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 또 유통은 또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진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360 가이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이 체크리스트와 또 창업 동영상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서로 이제 내가 안 했던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 빠져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미리미리 그에 대한 어떤 답을 대표님께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특히나 고객 검증이라든가 뭐 시장 조사라든가 경쟁사 분석이라든가 자금 조달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 5가지는 많이 등한시 하신다라는 것들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진입도 못 해보고, 시장 진입하셨더라도 고객한테 주목을 못 받고 경쟁사한테 뒤지고, 그래서 문을 닫더라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기술 창업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저 앞에 목표가 있습니다. 어렴풋한 목표죠. 이 목표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대략적인 목표를 설정하죠. 우리 앞에는 지뢰들이 막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직진만 하다가는 지뢰 밟고 그냥 죽는다라는 거죠. 아, 여기 이렇게 지뢰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피해 가야 되겠다.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를 하고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표가 살짝 옆으로 이쪽으로 가면 더 좋겠네. 그래서 목표를 추정해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경쟁사보다도 먼저 한 발 먼저 시장에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느냐, 이게 바로 창업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